먼지가 잔뜩 쌓인 상자 하나. 그 안에 20년 동안 열지 못했던 검은색 카세트 플레이어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한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혹시 이 채널을 처음 보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영철입니다. 올해 65살입니다. 2024년 12월 평양의 단칸방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틈으로 찬바람이 계속 들어와 손끝이 시립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고 방 안엔 오래된 먼지 냄새가 떠돌았습니다. 이불 한 장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추위였습니다. 방 한 구석에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 색이 다 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그것. 검은색 카세트 플레이어. 2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상자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매일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또 멈췄습니다. 수없이 반복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딸 은주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20년 전 마지막으로 남긴 목소리. 창밖으로 눈이 내립니다. 1996년 겨울처럼 은주를 잃었던 그날처럼 하얗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유난히 추웠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2달째였고 전기는 하루에 2시간만 들어왔습니다.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그마저도 매일은 아니었습니다. 딸 은주는 14살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움푹 들어가고 손은 뼈만 남아서 핏줄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아빠, 괜찮아. 아이는 배고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아내는 매일 장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을 걸어서 집에 있던 옷가지를 하나씩 팔았습니다. 옥수수 한 줌이라도 사오려고. 저는 공장 창고 앞을 지켰습니다. 돌아가지 않는 기계들 사이에 앉아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석탄 부스러기를 주웠습니다. 월급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불빛이 깜빡이더니 천천히 밝아졌습니다. 기미한 전구 하나가 방을 비췄습니다. 아빠, 은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얼음장처럼. 나 목소리 녹음하고 싶어. 아이 손에 카세트 플레이어가 들려 있었습니다. 낡은 검은색 플라스틱. 친구한테 빌렸다고 했습니다. 친구네, 중국 간대. 이제 못 돌려줘. 은주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마치 이별을 예감한 것처럼. 전원을 켰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고 작은 불빛 하나가 어둠 속에서 깜박였습니다. 테이프를 넣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딱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1996년 12월 18일. 김은주, 녹음 시작.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나 지금 배는 고프지만 괜찮아. 아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우리 가족은 함께 있으니까.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주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배금 닿으면 우리 셋이서 밥 먹으면서 이 테이프 들어보자. 그때 우리 얼마나 웃을까? 아이가 웃었습니다. 테이프 속에서 은주가 웃었습니다. 은주는 정말 믿었습니다. 그날이 올 거라고. 저도 믿었습니다. 아내도 믿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은주가 말했습니다. 친구 만나고 올게. 점심때 올게.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은주의 뒷모습, 눈 속을 걸어가는 작은 등.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녁이 됐는데 은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밤 10시가 됐습니다.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은주가 두만강 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고 숨이 가빴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 국경, 탈북,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뛰었습니다. 발소리가 눈길에 묻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고 발자국은 이미 지워진 뒤였습니다. 국경 초소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여자애 둘이 강 건너다가 한 명은 붙잡혔고 한 명은 건넜다는데 속삭이는 소리들. 은주가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국경을 헤맸습니다. 보위부원들의 눈을 피해가며 트럭 소리가 들리면 숨고 발소리가 들리면 몸을 숨겼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은주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빈 방이 저를 맞았습니다. 은주의 이불, 은주의 신발, 은주의 비,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카세트 플레이어. 검은색 플라스틱 케이스에 테이프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담긴 채로 손을 뻗어 재생 버튼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촉감. 하지만 누를 수 없었습니다. 이걸 들으면 은주가 정말 떠났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을 거뒀습니다. 3년이 지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은주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은주 밥은 먹고 있을까? 그게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5년, 10년, 15년. 배급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 공장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평양거리에 사람들이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멈춰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은주 생각이 났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온종일 은주 생각뿐이었습니다. 은주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중국으로 갔다면 살아 있을까요? 붙잡혔다면 어디 수용소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 추운 강물에서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카세트 플레이어는 방 구석에 그대로 뒀습니다. 상자 속에 넣어 먼지가 쌓이게 내버려뒀습니다. 이사를 3번 했지만 그것만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열어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소리를 들으면 은주와의 마지막 연결도 끊어질 것 같았으니까. 20년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20살이 됐고 30살이 됐고 올해로 34살입니다. 테이프는 그대로 상자 속에 있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은주 얼굴이 떠올라서 숨이 막혔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똑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다면, 은주를 지킬 수 있었다면. 올해 겨울이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다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카세트 플레이어 20년 만에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를 손으로 천천히 닦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전원 코드를 꽂았습니다. 작동할 리 없어. 하지만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희미하게, 천천히 깜박이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고 손이 떨렸습니다. 재생 버튼, 검은색 플라스틱 버튼. 20년 동안 누르지 못했던 그 버튼. 지금 누르면 은주 목소리가 들릴까? 아니면 테이프가 상해서 아무 소리도 안 날까? 어느 쪽이든 두려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날처럼
은주가 사라진 그날처럼. 그리고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은주는 이미 떠났어. 테이프를 듣든 안 듣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은주의 목소리는 여기 있어.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천천히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묵은 소리, 먼지와 시간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1996년 12월 18일 김은주 녹음 시작. 은주였습니다. 은주의 목소리. 14살 은주의 앳된 목소리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 아빠, 엄마 나 지금 배는 고프지만 괜찮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함께 있으니까. 따뜻했습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배금 닿으면 우리 셋이서 밥 먹으면서 이 테이프 들어보자. 그때 우리 얼마나 웃을까? 은주가 웃었습니다. 테이프 속에서 20년 전에 은주가 웃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가 뭔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있잖아. 아빠, 나 조금 무서워. 우리가 이대로 계속 굶으면 어떡하나. 엄마 얼굴이 자꾸 야이는 게 보여서, 아빠도 힘들어 보여서. 은주가 울고 있었습니다. 녹음하는 내내 참았던 눈물을 마지막에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 가족이니까.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으니까. 목소리가 더욱 작아지고 떨렸습니다. 나, 아빠, 엄마 사랑해. 많이 많이 사랑해.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일 사랑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떨리는 목소리. 아빠, 나 힘들 때마다 이 목소리 들어줘. 엄마도 내가 여기 있을게. 목소리로라도.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주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알고 있었구나. 내가 떠날 수도 있다는 걸. 그래서 이 목소리를 남긴 거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세트 플레이어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아빠는 바보였어. 20년 동안 이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 내가 힘들 때마다 들어달라고 했는데 아빠가 제일 힘들었던 20년 동안 이 목소리를 외면했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 은주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너는 떠나지 않았다는 걸. 내 목소리는 여기 남아있다는 걸. 20년 동안 아빠 곁에 있었다는 걸.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케이스 따뜻했습니다. 은주가 여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매일 저녁 테이프를 듣습니다. 상자를 열고 플레이어를 꺼내고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65세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은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있는지, 다른 어딘가에 있는지,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은주가 남긴 목소리가 20년을 버티게 한 힘이었다는 것을.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도 그 존재만으로 살아갈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사람은 결국 목소리를 기억하고 삽니다. 시간이 지나도 잘 사라지지 않는 그런 사랑의 흔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품고 살아갑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도, 떠나간 사람의 목소리도, 그 목소리들이 우릴 지탱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용서하게 만듭니다.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조금 더 오래 들어주세요. 그 목소리가 언젠가 당신을 살게 할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20년 전 카세트 테이프 속 목소리가 저를 살게 한 것처럼 감사합니다.